4개 면적의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편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지만 자치단체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멸종 위기 중인 흰발롱개를 보호하기 위해 선유도의 갯벌 매립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갯벌 매립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면서 전북의 장기 미제살인 사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미제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강천산, 내장산 등지에는 하루 종일 나들이 인파로 들썩였습니다. 휴일 표정 정윤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천산의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창공에서 바라본 강천산은 아직 푸른 빛이지만 행락객들의 머리 위에선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천산의 명소 병풍폭포는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며 탐방객들을 맞이합니다. 폭포 앞은 금세 추억을 담아내는 나들이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너무 좋고 경치가 너무 아름답네요. 그리고 인공 폭포가 있어서 이런 구경은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붉게 물들었나 싶으면 눈부시도록 황금빛 자태를 뿜어내며 강천산 단풍은 탐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기자기한 탐방로와 작은 계곡까지 순창 강천산은 하루 종일 전국에서 온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네, 순창에 되게 좋은 산이 강천산 정말 오랜만에 다시 들려봤는데요. 단풍도 너무 예쁘게 지금 잘 들어있고 사람도 많고 너무 예쁜 산에 좋은 날에 잘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강천산엔 4만여 명, 내장산엔 2만 3천여 명의 나들이객들이 가을 정취를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김제 한 농촌마을에 축구장 4개가 넘는 면적의 태양광 발전소가 허가 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난 주민들은 손쉬운 허가를 위해 20명이 넘는 사업자가 개별 허가를 받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와 김제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김제시 금구면 9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 입구입니다. 이곳에 2385kW급 태양광 발전 시설이 허가 났습니다. 면적은 축구장 4개가 넘는 3만 5천여 제곱미터. 지난해 8월 모든 허가가 끝났는데 이런 사실을 불과 석 달 전에 알게 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바로 앞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그러고 구성산 둘레길 김제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이 입구에다가 이걸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24명. 하지만 땅 주인은 A씨 단 1명입니다. 2016년 말 땅을 사들인 A씨가 23명에게 사업권을 분양한 건데 주민들은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쪼개기 형태로 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1차, 2차 불허를 맡았으면 3차 조건부 허가가 난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은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을 하나의 사업 부지로 본다면 발전 용량이 2,400kW급이어서 전라북도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발 면적이 3만 5천여 제곱미터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명이 각각 100kW 미만으로 신청해 김제시가 발전 사업 허가를 내줬고 개발 행위 허가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김제시가 진행했습니다. 김제시와 사업자 측은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 김제시가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개별 허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도 이전해달라고 하는데 알았다고 아직 이전을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좀 기다리는 중이에요. 다 버텨버려요. 다 분양이에요. 어디든지. 지난해 전북에서 허가된 태양광 발전 사업 용량은 1,875메가와트. 이 가운데 100kW 미만이 791메가와트로 42%나 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군산시가 선유도의 부족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갯벌 매립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조사에서 멸종위기 야생종인 흰발 농개를 보호하기 위해선 갯벌 보존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개발을 기대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 갯벌입니다. 고군산 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관광객이 밀려들자 지난해부터 주차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33만 제곱미터를 매립하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매립 계획이 1년 만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근 실시한 환경조사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흰발농개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용역조사팀은 개체수가 늘고 있는 흰발농개가 매립을 강행할 경우 15년 안에 살아날 수 있어 갯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017년에 조사하셨을 때는 약 15만 개체, 국립센터원에 올해 초에 조사하셨을 때는 42만 개체,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63만 개체 정도 계속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산시는 환경도 중요한 관광 자원인 만큼 주변에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등 전남 무안과 경남 마산처럼 흰발농개를 보호할 방침입니다. 환경은 이제 보호의 측면이지만 환경이 또 자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활용하는 지역의 소득 창출 방안도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러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결정이라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 신동아리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소음통들 죽으라는 얘기죠. 차라리 이주시켜요. 이주시키고서. 군산시의 입장선에 환경단체는 환영을,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어 진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최악의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드러나고 살해 자백까지 나오면서 전북에서도 11건의 장기미제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들 사건을 풀어보겠다면서 전담팀을 확대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2002년 가을 전주 한 파출소에서 홀로 근무를 서던 경찰관이 누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허리춤에 있던 실탄 4발이 장전된 389경 권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난항을 겪던 수사는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용의자들을 검거하며 급물살을 탑니다. 단속으로 압수당한 오토바이를 다시 훔치러 갔다가 이를 저질렀다는 자백까지 받아낸 건데 들어가서 오토바이 찾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말씀을 하는 끝에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고문 때문에 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진술은 뒤집혔고 근데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이들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2002년 전주 금암파출소 경찰관 피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을 포함해 전라북도에서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살인 사건은 모두 11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해결을 위해 경찰이 전담팀을 보강했습니다. 광역수사대 3개 팀과 마약수사대 1개 팀 18명이 미제 사건 해결에만 매달립니다. 전담팀은 우선 2001년 고창 가정집 피살과 2009년 정읍 화물사무실 살인, 2011년 전주 공기총 피살 등 비교적 수사 성과가 있었던 사건 6건에 집중합니다. 특히 당시 확보는 했지만 사건 해결에 활용하지 못했던 쪽지문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조명받지 못했던 쪽지문 등이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DNA, 쪽지문 등을 재의뢰한 상태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찰. 사건의 극적 반전을 이뤄낼 작은 실마리부터 다시 쫓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재활병원 건립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인천과 강원 등 6개 시도에서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경북 등 3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권은 광주에 병원이 있고 전남에도 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 예산심의에서 모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면서 신속하게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군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군산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공장 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항공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대기오염도 조사 용역을 실시해 대기오염 물질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해 환경 보전 방안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 방안을 오는 7일 발표합니다. 교육부는 애초 지난달 30일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4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5일 오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9.3대 1로 지난해 10.1대 1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과목은 중국어로 5명 모집에 131명이 지원해 26대 1을 기록했고 국어 과목이 21대 1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23일에 치러집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예체능과 기능 분야의 재능이 있는 미래인재특기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올해는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10명을 선발해 모두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전국대회 수상자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도내 우수인재 18,000여 명에게 모두 6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고창군 대산면의 한 도로에서 소형 버스가 도로 옆 3m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72살 A씨가 숨지고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60대에서 70대로 양파 작업을 하기 위해 농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0도, 정읍 8도, 무주, 순창, 익산이 7도, 임실이 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평년보다 1, 2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 내륙 지역에는 낮부터 밤 사이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